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로펌 비서 꿈의 직업인가? 라는 주제로 로펌 비서에 대해 이야기할 저는 하지은 교수입니다. 비서라는 직무를 살펴보면 기업, 일반 기업이나 병원 이런 데서도 만날 수 있고요. 국가기관이나 관공서, 공기업 이러한 곳에서도 만날 수 있듯이 비서라는 직무는 로펌이라는 조직에도 속해 있는 직무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들 로펌 비서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로펌 비서를 희망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로펌 비서가 무슨 일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로펌 비서가 하는 일과 그리고 로펌 비서가 되려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로펌 비서가 하는 주요 직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로펌 비서가 하는 일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로펌 비서들이 일하게 될 그 조직에 대한 이해가 먼저 되어야 하겠죠. 로펌이라는 곳이 어떠한 곳인지 그리고 그 안에서는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아야 내가 그 안에서 비서로서 무슨 일을 하게 될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로펌이라는 곳은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뉴스나 다양한 기사 뿐만 아니라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도 변호사라는 직업은 많이 접해보셨을 거예요. 이러한 변호사들이 자신의 어떤 법률적 지식과 전문성을 활용해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회사가 로펌이라는 곳인데요. 이 로펌에는 변호사들도 있지만 변호사를 보좌하게 되는 우리 로펌 비서도 있고요. 그 외에 다른 회사들처럼 인사 업무나 총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도 있고 홍보를 담당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이러한 법률 서비스라는 것이 단순히 법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기보다 그 법이라는 것도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 전문 분야에 따라서도 하게 되는 일들이 다양하고요. 이 로펌이라는 조직 또한 회사와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회사들이 IT나 제약, 외국계 이렇게 있는 것처럼 로펌도 각각 자신들의 전문 분야와 관련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펌이 있고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하는 그렇게 되면 각각 전문 분야의 변호사들이 이 하나의 로펌에 소속되어 있는 거겠죠.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로펌도 있습니다. 물론 국내 로펌도 있고 외국계 로펌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로펌에 들어갈 것인지 이러한 것들도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10대 로펌, 4대 로펌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하는데 이 리스트는 우리가 일반 기업들도 어떤 매출액 순위나 회사의 규모 이러한 것들을 기준으로 어떤 순위를 매기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로펌들도 각각 매출이나 규모, 이런 성과나 실적에 따라서 순위가 리스트업 됩니다. 그럼 그에 따라서 10대 로펌, 4대 로펌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때 만약 10대 로펌과 4대 로펌 외의 로펌들은 그런 순위가 좋지 않거나 아니면 로펌이 가기에 추천하지 않는 곳인가요? 라고 묻는다면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10대 로펌과 4대 로펌이라고 하는 이 리스트는 정말 그대로 순위 리스트에 있는 회사들일 뿐이고요. 이 리스트에 있지 않더라도 내가 로펌을 선택할 때에는요, 로펌의 어떤 규모뿐만 아니라 로펌의 조직 구성원들, 분위기 이러한 것들도 함께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무조건 어떤 10대 로펌, 4대 로펌만 타겟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내가 어떤 조직에 가면 좋을지를 같이 고려해보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럼 이러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인 로펌에서 비서라는 직무는 어떠한 일을 하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펌 비서라고 하면 말 그대로 로펌에서 일하는 비서죠. 그럼 로펌에서 누구와 함께 일을 하느냐? 대부분은 변호사를 어시스트하는 업무를 하게 됩니다.
이때 내가 보좌하는 변호사가 1명이 될 수도 있고요. 2명 혹은 3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로펌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가게 되는 이 포지션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데요. 중요한 건 내가 1명의 변호사를 보좌하던 여러 명의 변호사를 보좌하던 그 변호사와만 일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다른 회사들과 마찬가지로 로펌 비서도 이 조직 안에서 일을 하는 이 구성원 중에 1명이기 때문에 변호사님과 그리고 이 변호사들과 함께 일을 하는 다른 코워커들, 이제 다른 변호사님들, 그리고 이 비서라는 조직, 다른 비서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외에 다른 업무를 하는 직원들도 있겠죠. 그래서 회사 내에서, 로펌 내에서 함께 일하게 될 직원들과도 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 변호사가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밀접하게 만나게 되는 우리가 클라이언트라는 고객분들이 있죠. 이 비서는 클라이언트 관리도 해야 되고요. 클라이언트들과 직접 대면하거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업무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와 변호사, 이 중간에서 중간 관리자 겸 파트너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보좌하는 변호사, 그리고 관련돼서 함께 일하는 직원들, 그리고 클라이언트까지 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는 직무가 바로 로펌 비서입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내가 담당하는, 내가 보좌하게 될 변호사와 관련된 업무일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변호사님들과 함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률 지식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전문 조직이라는, 이 전문가라는 조직에 있기 때문에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지, 그리고 어떤 일들을 구체적으로 하게 되는지가 궁금할 텐데요. 기본적으로 내가 보좌하게 될 변호사가 어떠한 분야의 소송이나 법률 서비스를 진행하느냐에 따라 사실 이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변호사님들이 소송 업무를 진행을 하게 될 수 있고, 자문이나 고문 업무, 이제 회사에 어떤 피드백을 주고 조언을 해주는 이러한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고요. 또 기업 간에 합병을 하게 되는 이러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좀 상세하게 본다면 어떤 전문 분야, 즉 의료, IT, 투자, 연예계, 이런 여러 가지 종류들의 분야들이 있죠. 이러한 자세한 영역에 따라서 또 하게 될 일들이 달라지고 만나게 될 사람들도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변호사를 보좌한다라고 하면 이 내가 담당하게 될 변호사님이 어떠한 분야, 어떠한 전문 분야를 하시고 계신지에 따라서 내가 지원하게 되는 업무들이 달라지고, 그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비서들이 해야 되는 업무, 담당 변호사의 일정을 조율하고, 그리고 클라이언트와의 컨택을 하고, 클라이언트와 담당 변호사 간의 일정을 또 조율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만약 소송을 진행을 한다면 그와 관련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업무들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소송 문서를 작성하기도 하고요. 소송 일정을 체크하기도 하고, 증거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문서 편집 기능은 당연히 하게 되겠죠. 그 외에도 이 소송 기록들을 관리를 해야 되고 사건 관리를 해야 되는 업무들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변호사에게 어떠한 사건이나 일을 위임한 이 클라이언트들과의 업무,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정보 관리, 이러한 것들도 함께 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펌을 준비하는 분들 중에는 송무나 빌링에 대해서도 한번 들어봤을 텐데 이러한 것들도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 또한 내가 담당할 변호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담당 변호사가 소송과 관련된 업무를 주로 많이 한다면 송무와 관련된 일을 하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와 관련된 지식을 습득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입사하기 전에 뭔가를 공부해야 된다라기보다는 입사를 한 후에 업무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이고요. 빌링은 쉽게 말하면 회계 처리 업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계와 관련된 지식은 학과에서 공부를 하면서 충분히 습득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로펌 비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학과 생활과 함께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로펌 비서가 되기 위해서 법률 지식을 꼭 알아야 하는 건 아닌지 궁금하실 텐데요. 사실 법률 지식이 있으면 업무를 하는데 수월하기는 하지만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들보다는 일단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우선 학점 관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많이 신경 쓰게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로펌을 취업할 때 이 학점은 학생으로서의 어떤 성실도를 보게 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돼요. 그래서 학교를 다니면서 과목별로 얼마나 성실하게 임했는지를 살펴보는 어떤 지표가 되어주기 때문에 학점 관리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자격증입니다. 자격증은 어떠한 명시되어 있는 자격증이 있다기보다는요, 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문서 활용이 가능한 문서 활용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자격증 종류, 그리고 그 외에 회계 처리 업무를 할 수 있는 자격증, 이러한 것들을 취득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은 학과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교수님들과 공부를 하면서 충분히 취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열심히 학교 생활하면서 자격증 일자가 다가오면 시험을 응시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준비하면 좋은 것이 경험이에요. 학생일 때 파트타임을 많이 하게 되기는 하는데 이때 도움이 되는 경험을 좀 쌓고 싶다 한다면 학과 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방학 때나 시간적 여유가 될 때 로펌에서 인턴을 채용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혹은 이제 사무직 파트타임을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러한 직무 경험을 쌓아두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 중 하나가 이제 외국어죠. 그 중에 어떠한 언어를 하면 좋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다양한 언어를 무조건 많이 해야 된다? 혹은 영어를 굉장히 유창하게 잘해야 된다? 이러한 것보다는 업무를 진행하는데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정도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대화가 가능한 정도면 되겠죠. 전화 응대라든지 손님이 왔을 때 손님을 응대할 수 있는 정도의 커뮤니케이션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이 부분도 학과 생활을 하면서 배우고 충분히 익힐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졸업하기 전에는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 외에 사실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로펌 비서가 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사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에요. 그건 바로 인성이라는 건데요. 인성은 우리가 사람 됨됨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이는 한편으로는 이제 성실도와 그리고 상호 간의 이 대인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바른 인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내가 면접 때 잘 보이고 싶다고 해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평소에 내가 어떠한 언행을 잘 갖추고 있느냐,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묻어나는 것이기 때문에요. 평소에 내가 어떠한 마음가짐, 행동을 갖고 있느냐,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로펌에서 바라보는 관점에서의 인성은요, 클라이언트들과도 응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중하고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언행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일을 할 때에도 내가 능동적으로 하려는 어떤 태도가 필요하고요. 함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상호 공감하고 배려할 수 있는 이 협업에 대한 마인드도 갖출 수 있도록 하면 좋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런 로펌이라는 조직에서는 보안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철저한 보안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바람직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인적성 검사를 통해서 알아보기도 하지만 이 인적성 검사를 알아봤을 때 그에 대한 결과값과 실제 대답하는 것과 비교를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좋은 인성을 잘 보여줄 수 있도록 평소에 관리를 잘 해두시면 좋겠죠. 이렇게 로펌 비서가 하는 일과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학과 생활하면서 차근차근 잘 준비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에 다시 뵐게요. 감사합니다.